운명과 인생 사이 88화 시작하겠습니다. 개면의 운세 일주별로 올려드렸더니 반응이 좋네요. 제가 마의 198분 구독자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순식간에 구독자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신년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초보분들을 위해서 꼭 초보가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번엔 월지별 일간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돕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간목부터 개수까지 쭉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틀에 한 번꼴로 올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사주는 8글자다. 여기 대본도 빠져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자기 사주에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당연히 참고만 해야죠. 엄청나게 다양한 의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사주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월지와 반응하는 세운 요 정도를 범주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손은 나에게 정인이죠. 네, 이건 이제 12운성으로 따지면 욕정인이다. 그러니까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사회잖아요. 그러면 공부의 사회, 어쨌든 공부해야 돼. 예를 들어 이게 임자 이런 식으로 기둥까지 서 있으면 정말 스펙을 많이 쌓아야 한다. 그럴수록 잘 된다. 월지 정인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어쨌든 덕을 많이 입는 거예요. 그게 인덕이기도 하고 공부덕도 많이 보고 후원도 많이 받고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날 사랑하고 감사한 일이죠. 잘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욕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한 거고요. 내 인성을 내부에 드러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강하죠.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내가 태어난 사회가 공부의 사회, 정인의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하여 학위 있다고 스펙 쌓고 자격 갖고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갑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상관이 아니라 상관 폐인이니까 자격 갖고 누군가를 사적으로 가르치다. 왜 사적이에요? 이게 일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내 식상이 나와 있다. 예를 들어서 병자다. 그러면 이 자격 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가르치는 사람, 정인, 직신, 교사, 교수, 교육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인이 왔어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죠. 양인이 왔다. 내 기질이 굉장히 강해진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양인이라는 존재가 오죠. 양인이라는 존재가 와서 무조건 내 죄를 강탈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있어야 뭐 강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는 사회 자리다. 직업궁이다. 부모궁이다. 특히 모친 형제궁. 이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물론 사주적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실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친이다. 아직 학생이고 뭐 청년이다. 그러면 모친이 자신의 사랑을 형제에게 주는 거죠. 그죠? 형제에게 올렸어. 얘한테 편인이지만 이 편인의 생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모친이 일단 사랑을 내 형제에게 더 많이 주다. 그런데 그 형제는 모친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 생을 제대로 못 받는 겉으로는 잘 받는 척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드러나면서 나에게도 사랑은 오는 거죠. 이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붙는다는 형태죠. 왜냐면 이게 천간과 지지가 간지를 이루면 하나로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둘 사이에 항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수의 에너지가 쪽 빠져요. 수위가 부족한 구조다 그러면 형제 돕다가 모친이 참 힘들어지다 이런 것도 돼요. 신체적으로 힘들어지다. 그죠? 몸이 쇠약해지다 이런 거 다 됩니다. 설기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건 이제 형 하면 수술, 법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죠. 뭔가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가 문서와 관련된 어떤 소송에 휘말리다 이런 것도 됩니다. 반대로
반대는 아니죠. 뭐 몸적인 수술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해결해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인사형에 걸려 있다. 갑신, 뭐 사신형에 걸려 있다. 국가 자리에 어쨌든 소송에 걸려 있는데 내 관과의 소송이거나 나 자신과의 소송, 내가 이쪽에서 한 일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묘가 딱 오면 인사형의 인묘진 이렇게 방화별자함으로써 인사형 이런 걸 해소해 줘요. 이렇게 해소해 주는 누군가 특수 자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변호사가 와서 내 법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다. 이게 소송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작년에 걸린 소송이 해결되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한 자격을 가진 누군가인데 이게 내 자리는 아니잖아요. 내 자리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뭐 자축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같이 튀어나오는 갑진 이렇게 해서 내가 편제 깔고 있는데 여기서 같이 이렇게 또 자진 하면서 합을 이뤄서 올라온 거니까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 그 합 관계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런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만일 뭐 여기에서만 튀어났다 그러면 이제 월치에 격 잡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정인격인데 원래 드러나 있으면 정인격이 제대로 갖춰져서 이 사회에서 그런 많은 자격 공부를 많이 하고 자격도 많이 갖는 이제 그런 삶을 추구하면 되는 것이죠. 잘 풀리죠. 그런데 만약에 없다. 그럼 얘가 이렇게 탁 올라왔어. 그러면 그때 격이 천간에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공부하고 싶어져요. 학생 시절이면 이 양인 친구가 와서 야 공부하자 이렇게 되는 거고 야 법 공부할래? 형살 걸린 이런 것도 되고 문서를 들고 오는 아이디어를 들고 오는 이런 것도 되죠. 근데 내가 여기 재성이 있다, 무토가 있다, 현금 편제가 있다. 이거 잡고 싶죠. 무게합, 투자해서 투자 그러면 화 에너지가 만들어니까 내가 돈 들여서 이 문서 잡고 싶어. 누군가 문서를 올려줬는데 내가 보기엔 정인 문서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되고 기토면 거부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제극이인해서 저 문서에 투자해서 돈 벌고 싶어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고 뭐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만 여기에 이제 재성이 있으면 뭔가 그런 강탈 이런 의미가 양인이기 때문에 강한데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가 관을 갖고 있으면 조절한다 이런 거죠. 유금은 여기에밖에 있을 수가 없죠. 간지가 안 만들어지니까 묘충하면 심플하게 내가 딱 제어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양인은 평관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신금 있으면 이제 묘신이 합으로 다스리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귀문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묘충처럼 냉정하지 못하다. 뭔가 정서적으로 건드리는 게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한 항상 만약에 관이 없더라도 여기에 뭐 사화가 있다. 그러면 얘가 열심히 사회에서 배운 애가 자격 많이 갖고 있는 애가 똑똑한 애가 내 일을 돕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내 일을 도와서 나 돈 벌게 해주다. 그리고 묘진 자기도 나눠 갖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못 뺏는 거죠. 목생화로 연결이 되니 그런 관계들 다 봐야 된다. 특히 여기 사화 같은 경우에는 사준경금이 있으니 내가 일하면서 이 평관에 스트레스도 많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얘가 묘사합, 지장간, 을경, 암합으로 양인합사를 해주면서 내 어려움도 해소해주는 그럴 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축토면 뭡니까? 정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를 처음에 배울 때 자축이묘진사면 신유술에 이렇게 하면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자축 시기를 지나서 임묘진식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축이는 지장간 세 개가 딱딱딱 합을 기가 막히게 이루죠. 그래서 흔히 수월에 이제 죽었던 그 6월에 떨어졌던 그 씨앗이 수월에 이제 사실상 죽은 상태인데 그때 다시 술중 정화가 신금에게 죽은 육체와 같은 신금에게 열기를 가하여 해수에 풍덩 빠지면 자월에 눈에 보이지 않게 왜냐하면 자월에 임자밖에 안 보이니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싹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 만들어지고 축토에서 이제 토를 얻어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발화를 시작하는 개신기 신금이라고 하는 죽었던 씨앗이 해월에 풀어지면 살아나 생기를 얻었다가 이때 본격적으로 개수를 만나서 이제 폭발적으로 발화하면서
인월에 드디어 실체를 갖춘 뿌리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관대지죠. 이 땅에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좋다. 근데 그 세상이 돈의 세상이야. 난 돈 벌 거야. 이런 식의 니즈가 당연히 발생하죠. 근데 이게 잡기, 토는 잡기니까 여기에서 뭐가 튀어나오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인성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제극인된 인성이 튀어나와서 돈과 관련된 그런 학문을 공부하다 이런 삶이 이제 초반에 이어지겠죠. 왜? 개신기니까 기, 재생관, 관인상생 그러면서 제극인 이렇게 만들어지죠. 재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직장인, 직장에서 자격 갖추어서 직장생활하면서 먼저 돈을 버는 것이 좋다. 그럼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런 거고. 개수가 여기에서만 튀어났다면 제극인된 상태의 학문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 거죠.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애가 나에게 그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도 되고 다만 이제 이게 사회에 있으니 내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신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묘됐던 게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에 어쨌든 정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책임을 갖고 있어. 내 부서장이야, 팀장이야, 신금이라고 하는. 근데 신축 이렇게 여기서 이 돈에 인묘된 상태로 이렇게 나온 거는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사회 생활, 즉 직장에서 받는 돈이 나의 직위와 연결돼 있는데 묘가 딱 나타나서 이걸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회사에 사람 들어와서 새로운 양인 같은 애 들어와서 내가 먹을 거 얘가 가져가는 것 같지만 내가 관이 있으면 그게 통제된다고 했죠 아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회 직장에서 막 돈을 벌고 있는데 사람이 늘었어. 그럼 견제할 수단이 없어. 그러면 얘가 어쨌든 얘 가져가려고는 하잖아요. 근데 심판이 있다. 축중신금 정관 심판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얘한테 다 퍼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얘는 제극인 머리도 좋고 판단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애다. 문서 같은 거 잘 다룬다. 뭐가 가치 있는지 판별 능력이 탁월하다. 제극인 하면 이제 선견지명 이런 것도 되죠. 그래서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제극인 갖고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탁탁탁 잘 맞춘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재능이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재성이 있으면 여하튼 양인이 오면 재성 분탈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이게 사회에 있으면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어서 여기 사화가 있다. 그러면 내가 식신생재를 열심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얼어붙은 축토의 땅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면 사유, 주유금을 공급해서 이제 정관도 키우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 파일을 좀 나눠 먹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단적으로 또 볼 수 없는 게 다른 것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비겁이 많이 온다, 이렇게 양인이 온다, 그래서 지지에 온다, 재성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뺏기냐? 흔히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사람을 구해서 좋은 인재를 구해서 이제 남들 움츠릴 때 이렇게 키우는 조직이 있죠. 사세 확장을 위기 때 하는 때가 있어요. 좋은 인재들 막 끌어들이고. 그럴 때는 오히려 이걸 더 키워서 많이 배분해주면서 왜냐하면 돈을 많이 줘야 좋은 인재를 당길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베니핏을 주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해서 이것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내가 조직에서 나 역시 그 식상을 써서 이제 그런 면도 잘 보셔야 된다. 어쨌든 정인호는 기본적으로 이 갑자든 자월의 간목이든 추월의 간목이든 이렇게 속성은 자에서 올라왔느냐 이 축토라는 정제에서 올라왔느냐 그런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인성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그러면 정인 어쨌든 나는 공부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고 그것이 정상이고 해야 돼요. 책도 많이 좀 읽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인성원의 공부를 잘 안 하고 문서 이쪽으로만 가서 진짜 부동산 요즘 많이 내렸다는데 뭐 좀 싸게 얻을 게 없나? 요즘 코인 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뭐 없나? 혹은 그게 이제 투기성과 연결이 되는 거고 주식은 다 죽겠다고 할 때 지금이 적기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오직 돈과 연결해서 가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강하겠죠. 적응이 돼서 재성 속에서 올라온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는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죠. 장기적으로 마찬가지요. 좋은 분 만나서 1년 동안 돈 벌었어. 근데 지킬 실력이 없어. 그럼 다 망하는 거죠. 그런 것은 좋지 않아요. 무엇이든 실력을 쌓아야 되고 특히 이렇게 정의 눈에는 공부가 우선이라는 거죠. 또한 휴식도 많이 해라. 명상도 많이 해라. 사색도 많이 해라. 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다 공부와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정신을 채워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럴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이 돈과 연결된 문서 쪽으로 가거나 사랑, 연애 이런 쪽으로 가요. 사랑받고 싶어요. 특히 이제 여자들 에너지 관인 상생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사랑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신금이 있다 쳐요. 그러면 신금이 개 묘로도 갔다가 개 갑으로도 가잖아요. 그죠? 그 신금의 이제 지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자 입장에서 다른 여자와의 관계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렇게 사랑받고 싶다 하는 정인 에너지가 나왔을 때 만났을 때 관인 상생으로 연결되면 사랑받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면 요 사랑이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묘한 이제 그런 뭐 삼각관계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사랑 에너지도 두 번째예요. 진짜 인성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이 더 크게 되려면 공부운엔 공부로 쓴다. 그게 기본이에요. 어떤 것이든 공부로 다가갈 때 내가 커진다는 거죠. 이 명리 공부도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내년에 나 돈 벌라나? 나 언제 결혼하지? 이런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죠. 그냥 논리적인 체계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때 회사가 그렇게 잡았어도 돈 벌겠다고 나가서 사업하다가 금방 말아먹은 이유가 이런 거구나. 이 투기성이 발동했구나. 쟁제가 엄청나게 붙었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갖던 그런 시기였구나. 12음성적으로 지지에 강력한 나의 근이 와서 혹은 엄청난 죄를 받는데 내가 그러한 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들어왔다 일거에 나왔구나. 이러면서 알게 돼요. 세상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에너지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에너지가 인간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때도 있지만 굉장한 충동을 일으키는구나.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기획, 내가 하고자 했던 소위 나의 자유의지 이런 것이 알고 보면 충동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사람이 계속 커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키우는 공부를 해야 돼요. 명리학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과 예를 들어 단기 속성 뭐 3개월에 몇 천만 원 이런 과정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으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직접 다녔다는 분이 있으니까 대단하다. 3개월에 몇 천만 원 정말 그렇게 해서 물론 아인슈타인 천재라면 가능할 수 있었겠죠. 근데 돈으로 처바른다고 정말 실력이 단기간에 늘어나는 거냐? 그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저도 어쨌든 처음 입문해서 20여 년이 흘렀는데, 제가, 나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더욱더 정밀하게, 정말, 비하자면 에베레스트 산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욱 정교하게, 더 정밀하게 명상하고, 철학적 사유를 결합하면서, 다른 학문들과 결합하면서 다 궁극의 지점으로 가보자. 그럼 이제 매일 꾸준히 자기 자신을 단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공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기간에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 제가 해보니 2년은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지름길로만 핵심을 쫙 알려드려서 2년이면 제가 가르쳐 보니까 알죠. 2년 정도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잊혀지지 않는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면 마치 그런 거죠. 재밌게 정말 체계적으로 저도 중간에 복습을 안 해. 아예 명리를 몰랐어. 복습 전혀 안 하고 복수할 것만 쌓여가.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 재밌어하는데 본인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그건 마치
명리 산을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과 같아서 중간에 헬리콥터를 타고 중턱에 본인이 내려가기 시작한 그 지점부터 다시 출발하는 그런 명리 공부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할 때 해야 된다. 2년이면 되더라. 그다음부터 이제 많은 실전 사례들 가지고 공부하고 상담해 보면서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워서 막 상담해서 돈만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년을 제대로 배우면 상담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제 상담의 스킬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할 수는 있겠죠. 하다 보면 조금 막히는 게 있겠죠. 두뇌 회전이 빠르지 않으니까, 아직 융합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럴 때는 진정한 프로까지는 안 갔어도 내가 이 정도 돈은 받으면 상담할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값 내고 제대로 상담받겠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요 문제만 해결하면 돼. 나 요 정도 돈만 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고객은 고객 나름대로, 상담가는 상담가 나름대로 시장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이죠. 정말 2년은 열심히 공부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도 핵심만으로. 군더더기 온갖 것 다 집어넣은 거 공부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는. 그러니까 용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실전사주 이제 제가 꾸준히 뭐 올릴 텐데, 제가 용신 얘기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그런 게 불필요한지는 이제 과거 영상들 보시면 아실 텐데, 앞으로는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런 거 찾는 게 아니에요, 사주는. 자, 인월생 걸록지를 만났어. 사회에 나 같은 사람 굉장히 많다. 기질이 같은 사람 많고, 이들이 나의 우군이 된다, 세력이 된다. 이들을 내가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이들로 하여금 나를 지지하게 할까. 적으로 돌리면 안 좋겠죠. 나는 어쨌든 인맥을 많이 쌓아야 되는 사회에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때로는 내가 다스리는 사람도 돼야죠. 신금 딱 있으면 내가 내 관으로 사람들 지배하는, 내가 리더형이 되는 것이고, 다르죠, 상황이. 근데 이제 계묘 이렇게 되면 양인이 오는데 방합을 짜요. 사회에 있는 많은 비견들과 방합을 짠다. 그것이 이제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의 문제이겠죠, 당연히. 아주 심플하게 내가 진토, 원래 인묘하면 진토를 공엽한다. 근데 이게 방합이라는 거예요. 삼합은 일, 비즈니스, 돈을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관점이지만,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뭐 혈연, 지연, 가족 이런 거, 동아리, 모임, 소모임 많죠. 커뮤니티 뭐 이런 거라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익 베이스는 없어요. 하지만 월회비, 뭐 연회비 이런 개념은 있죠. 예를 들어 사회에 사람들과 많이 엮이는 거면 무슨 성공한 사람이면 라이언스 클럽도 가서 인맥도 넓히려고 하고, 무슨 뭐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데도 가려고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묘진에서 모여서 진토를 공엽하자, 이렇게 처음에 볼 수 있겠지만, 인묘진 하면서 다 비겁 에너지에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과 뭉치기 위해서 가족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커뮤니티 가거나 그런 과정에 들어가면 가족 같은 이런 얘기 겁나 하지 않습니까? 저녁 때 술 마시면서. 그때뿐이다. 그런데 이게 세운에서 또 맺어진 거라서 원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뿐이죠. 대운에서 맺어지면 10년은 가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짜리 방합이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진토가 여기 아예 드러나 있어. 인묘진 하면서 이게 목 방합으로 바뀌니, 야, 이렇게 사람들 많이 얻기 위해서 내가 올해 돈 좀 들어가겠네. 이렇게 보셔도 심플하죠. 그러면서 진토 중에서 여기서 개수가 올라갔다. 그러면 얘가 인묘진 방합의 리더고, 얘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나도 공유하게 되고, 이런 방합에 이런 모임에 얘가 리더인데, 인묘진의 리더인데, 내가 참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기획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 이런 의미도 되고, 이런데 얘가 제극인된 내 재성, 내 진토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올라온 생각 같으니까, 이렇게 이 안에 무게합돼 있잖아요. 내가 돈 벌고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하고 비슷한 아이디어를 얘가 갖고 있네. 거의 똑같네. 그러면 얘하고 이렇게 동화되겠죠. 그러면서 방합을 짰는데, 또 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얘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 활용해서 같이 돈 한번 벌어볼까? 이런 관계도 되고, 인간사는 그렇게 다채롭게 벌어집니다. 묘, 양인이 원래 있어요. 양인격 사주, 나 원래 기질이 강해. 사회에 아까는 비견들이었는데 겁재 양인들이고, 양인들은 내가 잘 다뤄야 되겠죠. 양인 평관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때로는 호전적이고 경쟁적인 이런 양인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묘미는 양인이 이제 더블로 들어온 형국이다. 이들을 내가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사회 형태면 조직에 양인 기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이들과의 관계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다. 내가 관이 있을 때 제일 좋다. 와, 들어와 봐. 들어와. 내가 다 관리해줄게. 다스려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에 사화가 있어. 오화는 이제 묘파가 나니까 사화가 있으면 내 일을 많이 해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기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일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 사회에 많은 양인들이 내 일 도와주면서 내가 돈 벌게 준다. 얼마나 좋아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 온다. 생각 있는 사람이 온다. 이런 거죠. 진토 아까 축토를 봤는데 이번에 진토 이제 봄의 계절이에요. 을개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에 양인 을목이 들어있다. 개무 제극인이 일어나죠. 돈 되는 공부 같은 걸 하고 싶어진다. 양인들과 함께. 그래서 이 돈 위에 예를 들어 경진하면 평관조직에서 편재 사업성을 추구하는 편재. 그러니까 정제적 월급은 만족스럽지 않아. 편재적인 걸 원해. 뭔가 뭐 LGNA 솔루션 이런 회사처럼 카카오 이런 회사처럼 들어가면서 스톡옵션도 주고 나 그런 거 원한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개수가 튀어났어요. 적응된 것이 튀어났다. 이런 거 아까 축토하고 비슷한데 이제 진토의 속성, 성향 이런 것이 다르다는 거죠. 축토는 어쨌든 사회적 삼합을 하는 거고 얘는 신자진 사람을 하는 거라서 여기는 인성이 많이 담길 수 있는 인성고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그런 속성들을 여러분께서 잘 익히셔야 돼요. 처음에 공부할 때. 진월에 내가 갔는데 이때는 을이 이 안에 들어있는 을이 훨씬 더 유리한 세상이다. 12운성적으로 계절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묘목이 묘진에서 돈 싹 뺏어갈 수 있죠. 왜냐면 난 인묘진 하려고는 하지만 지지로 내려온 인목이 없다면 갑인이 아니라면 진짜가 아니라 가방합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많은 돈을 이렇게 강탈해 갈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이제 끌고 오는 신금 뭐 관리하는 이런 에너지가 없다면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죠. 달리 보면 이제 내가 자수를 갖고 있어. 나 정인, 순수한 사람, 공부하는 사람은 학자야, 뭐 교육자야 등등인데 얘가 자진 이렇게 합을 하니까 신자진 하면서 민성을 만들려고도 하지만 신금 특히 없고 뭐 그렇다면 요게 자수가 시간이 지나면 얘 자수를 키워주는 에너지가 없으면 자수가 고갈될 거 아니에요. 돈 속에. 그죠? 그렇게 되면 왜냐면 임수가 여기에 임묘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임계 이렇게 해서 개수도 점점 쪼그라들고 그래서 내 생각이 돈에 자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극인인데 정인 제극인은 어쨌든 돈 벌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얘가 쏙 뺏어가면 내가 사회에 돈 벌려고 뭘로 내 문서로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내 문서로 돈 끌어오려고 하는 내 생각으로 돈 끌어오려고 하다가 이 돈이 이게 합을 이룬 상태에서 묘목이 센 애가 쓱 진토를 가져가면 붙어있는 자수 내 문서도 휙 날아갈 수 있다. 문서 투자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 이 관이 없을 때는 이 양인을 대처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게 사회의 재성은 사회에서 내 재성이면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데 사회의 재성도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정인을 들고 와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것이든지 잘 봐야죠. 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화한 식신이다. 나 사회의 전문가가 될 거야. 이 밝고 환한 그런 직종에서 나 일할 거야. 나 영상 분야에서 일할 거야. 뭐 그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무경병 있겠죠. 경금 평관조직에서 무토 편재 추구할 거야. 사업성이라는 거고 역마성이라는 거고 이 공간 자체가 현대적이죠. 밝고 화려하고 영상 문화 이런 쪽하고 잘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병화가 있으니까 식신제살 어려움 이런 거 다 극복하면서 이쪽에서 성장할 거야.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식신을 잘 쓰려면 알고 써야겠죠. 계사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 페인만 보지 말고 식신 페인이라는 용어도 스스로 만들어 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전문가인데 알고 자격 가지고 배워서 쓰는 전문가인지 안 배우고 그냥 몸만
쓰는 전문가인지 그냥 화려한 백화점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홈쇼핑에서 쇼호스로 일할 수도 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쓰면 그만큼 이제 두뇌를 써서 몸이 아니라 두뇌를 써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12음성적으로 싹 보면 사오미 그래서 병지 아닙니까? 이렇게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두뇌를 쓰는 식신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조직 생활 해야겠죠. 경금 들어있으니까. 근데 묘사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사중경금 조직에 통제를 받으면서 이 일을 열심히 목생화하게 되죠. 일을 같이 하는 동료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회에서 같이 일할 때 평관으로 좀 힘들었는데 평관 장생지라 평관이 만만치 않아요. 얘가 양해납살 시켜주면서 나를 좀 편하게 해준다. 여기에 아까처럼 또 진토 있다 그러면 얘가 열심히 일하면서 동료가 와서 일거리도 늘어나고 일을 또 열심히 해줌으로써 내 수입도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럴 때는 나하고 생각이 참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서로 공유한다. 이렇게 잘 어울린다. 뭐 이렇게 되겠죠. 오화 상관, 오화 힘들죠. 12음성적으로도 보면 재주는 굉장히 많은데 왜 병화와 정화라는 식상을 다 써서 오중기토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임묘지 죽을 것처럼 힘들어. 일이 너무 많아. 내 재주를 너무 많이 썼어. 이렇게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얘가 일을 하는데 묘파가 나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잘 안 된다. 뭔가 얘가 내가 신금 갖고 있으면 내 회사에 뽑으려고 해서 일 시켜보면 일 잘 못해. 겉으로는 학위도 많고 뭐 하버드 나왔어. 예일 나왔어. 뭐. 근데 일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하다. 매끄럽게 잘 진행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같은 때는 또 묘사, 사오미 이렇게 되니까 또 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또 5월 되니까 또 도로목이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합니다. 미월이면 내가 임묘하는 계절이죠. 돈, 정제 보는데 아까 축토 세상과는 다르다. 힘들다. 여태는 이제 을목, 양지를 만난 을목이 편한데 을목 양인과 함께 정화, 을목은 식신 쓰고 나는 상관 써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게 참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돈 벌기 힘들어 죽겠네. 이제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묘미합하니까 얘가 해묘미 하는 거고 묘미합해서 얘가 돈을 많이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이제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관이 있으면 그것이 예방된다, 관리된다 이런 거죠. 내가 관을 갖고 있으면 조직 내에서 한 자리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또 이제 해수 뭐 이런 거 있다. 물론 갑자하면 이 돈 때문에 원진 걸린다. 그렇게 돈 뺏어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얘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해수가 있으면 요 돈 땡겨 올려다가 내가 문서 투자해서 하다가 해면이 돈과 관련된 삼합을 통해서 얘가 또 왕지고 그렇게 하면 얘 이 돈과 돈 땡겨 올려다가 문서 투자 거기에 묶여 있는 내 문서도 다 뺏긴다. 돈 벌려다가 문서 투자에 돈 벌려다가 재극인 시켜 돈 벌려다가 싹 털려먹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재성 보고 있으면 사회재성도 내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목으로 비겁으로 싹 바뀌어버리면서 얘가 쓱쓱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관이 있을 때는 괜찮다. 그런 게 없다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인성운에는 뭐? 공부. 여기에 해수가 있다면 내 편인에서 올라온 거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남의 것도 이게 남의 것이 아니라 양인의 것 남의 지식도 내가 많이 흡수 이게 책을 읽는 거죠. 신월이다 내 편관 힘들어. 근데 여기 임수 들어있으니까 절처봉생 임수 편인 공부하면 참 좋아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튼튼한 회사잖아요. 회사 경신 이러면 누구나 아는 아주 강력한 회사 건물이 다 막 철로 이루어져 있어. 포스콘가 그런 거죠. 첨단 빌딩이야. 화려해. 그런 유리 같아. 자, 판교에 있는 뭐 대기업 같아. 게임 회사야. 컴퓨터 회사야. 소프트웨어 회사야.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런 회사가 갔는데 자격이 있어. 공부를 많이 하면 가서 그런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얘가 양인이 왔네? 그러면 이 회사가 얘를 제어를 잘 해주겠죠. 그러면서 이 회사에 자격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럼 일종의 살인상생 형태로 물론 천간에도 그렇게 관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얘가 어쨌든 정인을 올려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도움이 된다. 관이 날 사랑해, 회사가 날 사랑해, 남자가 날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남녀 문제는 조금 달라요. 이게 사회에 이제 내가 미혼 여성이라면
사회에 있는 멋진 남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든 얘를 좀 꼬셔올라 그래. 근데 얘는 또 다른 대학을 귀문이 걸려 있어. 그죠? 얘 이렇게 사랑을 얹었는데 그럼 나는 한 타임 늦게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가 우선이지 애정사 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엮이면 아주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정구한 나 바른 사람이야. 바른 사회에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 기본적으로 이런 에너지죠. 정관 조직생활 해야 돼. 누구나 아는 그러한 원칙을 갖춘 체계를 갖춘 그런 회사에서 나 조직생활 할 거야 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조직생활을 경험하는 사람, 조직생활 경험해야 돼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자수 있다 그러면 이 유자파 자유귀문 그래서 이럴 때 되게 회사 다니기 싫어 회사 다니면 귀문 걸려 돌아버리겠어 이렇게 되고 이게 또 남편 글자면 유자파 하면서 유금이 훅 깎이는 거라서 남편이 잘 나가다가 나 요 시기에 남편이 한번 훅 간다. 왜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요 식신 쓰다가 식신생재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훅 가버려요. 자기 실체가 훅 가고 일만 많은 상태. 그러면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주는 차곡차곡 배워야지 대충 배워서 마구 하면 전혀 엉뚱한 얘기 합니다. 일요일에도 제가 저녁 때 이제 저 상담 주기적으로 하시는 단골 고객께서 일요일 밤에 상담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누구한테 또 이렇게 친한 모임에서 사주 받은 사람이 사주 봐주겠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를 엄청 했더라고요. 뭐 소송도 오래 많이 걸릴 거고 앞으로 안 될 거고. 그래서 다 헛소리예요. 사주적으로 그런 게 있지도 않으면서 오래 않으며 그냥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학원 사교육 하시면서 돈을 아주 뭐 수백억 단위로 버신 분인데 그런 분 이제 뭐 집 전원주택 짓는 거 준공이 좀 덜 떨어지는 거 설계도와 약간 미스나는 거 이런 것들 언제 풀릴지 궁금해하고 내가 학원 경영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당신은 그걸 좀 이제 맡기고 이러이러한 일을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전혀 사주 조금 배워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소위 뭐 짓거리는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자기가 본다. 뭐 이런 카피도 요즘 많이 쓰죠. 몇 개월 배우면 그렇게 될 것 같죠. 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은 공평해요. 그런 방식으로 초월할 수 없다. 과정을 공평하다니까요. 우리 다 머리 비슷하고 열정 비슷하고 공부에 투여하는 시간 비슷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근데 이제 지름길로 못 가면 체계적으로 못 가면 빙빙 돌다 포기, 빙빙 돌다 다시 시작 이런 걸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명리 나 20년 에서 30년 에서 이런 거에 너무 혹하지 마셔라. 정말 대단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지름길을 딱 가신 다음에 많은 그걸 다 머릿속에 흡수하시고 스스로 더 깊게 추구하시면서 마치 공기처럼 매일 접하는 것이 명리란 말이에요. 상담하시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버리면서 욕망이라기보다는 뭐 인간은 선한 욕망이 있어야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정말 좋은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명리는 너무너무 좋은 학문이다. 그 명리를 알고 또 주역을 읽으면 또 굉장히 다른 세계가 보인다. 명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반 중에 기반이고 명리학을 정말 인연을 맺으셨으면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정상에 오르시길 바래요. 자, 이 정관이 지켜준다, 심판이 된다, 얘 날뛰지 못한다, 끽소리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야 회사가 날 너무 힘들게 나한테 편관이야 너무 힘들어 네가 좀 도와줘 이렇게 되면 내가 자수 있으면 야 또 얘가 자무형이 이렇게 나지만 회사의 힘듦은 내가 조금 풀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해수가 있다 그러면 해묘하면서 또 둘이 죽이 잘 맞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난 동료 이런 건 이제 비즈니스 이런 속성이 자동적으로 붙게 되죠. 어쨌든 역시 인성이다. 근데 얘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더니 회사 뭘 힘드냐 뭐 이런 의미도 나오는 거고 진짜 많다. 여기 뭐 술토가 있으면 또 재생관 형태이면서 금이 커지고
그죠?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술토 있으면 신금을 불러대기 때문에 올해는 평관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 양인들을 내가 장악할 수 있는 또 권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좋은 것을 내가 뭐 다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가 좋으면 한 측면은 또 나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정인운이 이렇게 오면 얘의 사상, 얘의 생각을 내가 존중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남의 생각을 받아들이다 이런 자세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자기 그릇에 달린 거죠. 생각을 들어주다 이런 거죠. 내가 흡수해 주는 거니까, 공유해 주는 거니까, 인정해 주다 이런 거죠. 그래야 나도 인정받는 겁니다. 그 다음 술토 역시 돈이다. 여기 신정무가 있다. 상관 생재하고 싶어요. 상관적인 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뭐 언변으로, 임경변적인 능력으로, 내 끼로 뭐 돈 벌고 싶어. 근데 신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관경관도 하겠죠. 돈이 중요해. 이것도 연결돼서 내가 사술 뭐 이런 식으로 사술 이렇게 돼 있으면 돈에 내 식신이 완전히 원진기문 딱 걸려버리면 돈에 이제 훅 빠지는 뭐 그런 때도 있겠죠. 돈을 벌고 싶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진토 땅은 어쨌든 봄의 땅이요.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이런 개념이라면 술토 땅은 뭐라 그랬어요? 인호술의 문명의 에너지가, 화의 에너지가 딱 묻히는 화계지고 뭔가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술이 이제 그래서 문명이 임묘된 땅, 인호술로 마감된 땅. 그래서 이게 이제 저쪽 산, 술토산. 그 다음에 이제 절이 있는 뭐 그런 도 닦는 땅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여하튼 상관경관에서 그런 어떤 원칙, 사회의 룰, 관념 이런 것들을 내가 거부하는 속성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돈에 미친 애가 딱 오는 거죠. 묘수라합으로 육합으로 딱 붙여도 내 돈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똑똑한 애가 온다. 역시 아까처럼 묘지는 방합으로 가져가는 것이요. 묘축은 이제 거의 관이 지키고 있는데 어쩜 묘축 격각으로 어떤 식으로든 쉽지는 않지만 묘목입장의 축토는. 근데 얘는 쉬워요. 묘술로 훅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돈에 임묘된 상태, 돈에 미치는 거거든요. 이걸 제어할 수 있느냐? 관이 있긴 있죠. 근데 얘는 식신제사라는 거기 때문에 자기 능력 발휘해서 심판절로 가. 내가 다 먹을 거야. 부터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애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사술 돈 열심히 키워놓으면 그게 제일 안 좋겠죠. 식신생재 죽으라고 이래서 돈을 키워놨더니 다른 놈이 혜택은 많이 입더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정인이 있어도 이제 그런 일이 지지에서 벌어지면 여기 들어올 때도 뭔가 매끄럽지 않은 정인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관을 쓰는 사람인데 이게 개수가 딱 왔어. 그러니까 상관 페이는 좋긴 한데 이 주체가 생각으로 내가 하는 상관적 일을 얘 생각으로 통제받는 거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 임수가 있다. 개수가 있는데 내가 무토가 있어. 나 평관이라 힘들어 돌아버리겠네. 그런 사례도 다음에 한번 해야겠네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평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 회사, 내 직위 뭐 이런 거예요. 내 브랜드. 근데 여기 개수가 있으면 얘는 관이 없다 치면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겁재들을 내 관으로 통제하는 건데 무게합 그러니까 통제하면서 무게합화 돈을 버는 형태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부리면서 지지관계는 또 당연히 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부리면서 장악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내가 관이 있으면 나는 남을 다스리고 싶어한다. 리드하고 싶어한다. 그런 속성. 이에요. 반대로 개수가 무토를 여기 갖고 있으면 국가관이죠. 개수가 있는데 그럼 얘가 나를 어떻게 무임 이렇게 평관적으로 다스리려 하는 그런 거고 얘가 리더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제가 비유한 여기 상관 내가 상관 쓰는 사람인데 능력 좋은데 남의 생각으로 내 일을 통제받아야 되니까 내 생각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위치에 따라 잘 보셔야 된다. 나 편인 공부 많이 했어. 편인에 장생받는 과목
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발전한다. 그게 이제 정인화돼서 내가 깊이 공부한 것을 이제 사회에 내가 드러나는 것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남이 달고 온 것이니 또 얘가 해묘 이렇게 끌고 가니 기본적으로 얘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끌어오느냐. 갑인이면 또 나도 끌어오는 건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여기 미토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자격을 엄청 가진 애, 지식, 지혜를 엄청 가진 애가 내 돈까지 훅 끌어가는 그런 형태가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잘 보셔라. 항상 관이 지킨다. 그리고 내 사회에서 편의적인 것을 계속 만약에 개수가 있다면 나도 이제 개로 이렇게 쓰겠죠. 예, 그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기회 이런 거 다를 때 배워서 그러니까 돈 되는 공부 이런 것도 되지만 배워서 돈 벌 거야 이렇게 구조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편인이니까 막 그 편제를 봐서 뭔가 현실성을 갖춘 현실에 쓸모가 있는 돈이 되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고 그런 게 없다. 아주 재성을 보지 않은 순수한 계해 같은 거다. 그러면 정말 많은 공부를 하겠죠. 그냥 편인 공부를 해서 정인적으로 학위 같은 걸 받겠죠. 만약에 임수가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편인적인 임수가 여기 튀어나와 있다. 사회에서 배운 편인을 완전히 내 것으로 하다. 나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야 하고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인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엄청난 공부를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회에서 나왔다. 사회가 편인 사회잖아요. 이걸로 내가 학위를 오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나 혼자는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얘한테 싹 바뀌는데 어쨌든 돈하고는 조금 거리를 둬라. 내가 관이 없다면. 남의 생각을 많이 받아들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얘가 사회 공부를 많이 해내고 자기 학위, 자기 실력, 인성적 실력이죠. 지식 같은 거. 자기 컨텐츠를 올렸으니 그걸 많이 배우는 한 해로 쓰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인성운의 한 공부가 나중에 다 쓸모가 있어요. 결국은 인성운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할 때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또 강한 식상운이 오잖아요. 강한 식상운이 옵니다. 참고로 내년에 이제 일간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갑하고 있으니까 지지의 해묘민 삼합 이런 것들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신금이나 경금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성 삼합이니 그 관계가 그 조합이 일어날 때 부드럽게 나하고 연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갑을 먹이면 이제 비겁국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조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해묘 이렇게 된다는 건 반드시 비즈니스하고 연관이 된다. 목일간일 경우에는 재성이 미토가 비겁화된다는 것은 잘못하면 돈을 잃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토 같은 게 있으면 기계 하면 제극인해서 저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어떤 제안 같은 걸 받을 때 그러니까 꼼수 같은 게 만약에 있으면 내 돈 뺏어가려고 하는 해면으로 연결된 그렇게 해서 튀어나온 거라면 조심해야죠. 판단해야죠. 분석하고 저거 받으면 안 돼. 저런 제안 안 되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나게 좋은 제안을 건넬 때는 그러니까 본인은 조금 먹고 나는 많이 주겠다는 이런 제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흔히 듣는 윈윈이 공정해야죠. 그러니까 상대가 이문을 많이 주는 거래를 하려고 할 때는 뭔가 야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태풍처럼 오는 게 아니라 미풍처럼 온다. 태풍처럼 밀려드는 커다란 기회는 반드시 뒤에 노림수가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학문이 명리학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주역 점을 쳐서도 알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많은 그 점 사례를 통해서 점 치는 사람이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잘못하면 조금씩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역시 주역도 다양한 전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 본괴, 호괴, 지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일의 진행 상황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큰 틀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전법이 있어요, 그것도. 근데 정말 체계적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주역이라는 학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정말 하늘의 텍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명리만큼 체계적이지 않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 학문이 훨씬 더 깊을 수 있어요. 주역이. 왜냐하면 정말 철학서기 때문에. 근데 명리는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 또 다른 깊이로 내려가요. 이거는 주역은 하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만 하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사주를 통해서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좀 차이는 있지만 명리학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았던 시절에 저와 지금의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10년 만에 한 번씩 이른바 리뉴얼 되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적어도 10년 전에 우리는 다 지금의 우리와 다른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리적 리뉴얼뿐만 아니라 명리를 통한 리뉴얼이야말로 진짜 인간을 탈바꿈하게 해준다. 공부하지 않고 토굴에 들어가서 10년 참선하는 것보다 한 1억 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마지막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요 해를 숑 가져가지고 비겁하는데 여기에 미토 같은 게 걸려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와 글자의 모든 게 관계다. 이건 공적 영역이고 참고로 이런 것도 돼요. 만약에 해인데 여기에 자가 있다. 뭐 인성 사회죠. 공부 무지막지하게 해야 되는 사회인데, 그죠? 그러면 나는 해외에서 공부할 인연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는 내가 계묘 있는데 해묘 연결되는데 또 해자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해외에 가서 뭐 교환학생 같은 거는 내가 공부하다 이렇게 인성 딱 이게 해외 자리에서 이 사회와 이 사회가 같이 연결된 자리에서 얘가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그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이 자수하고 연결이 부드럽고 해수하고는 연결성이 별로다. 그럼 그 운에 그럴 때는 해외로 가서 공부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얘는 국내에 남고 자매형 걸리니까 물론 자매형 걸린 해외 가서 뭐 로스쿨 들어가다 그런 것도 다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해매미상 살짝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신금일간인데 해매미가 됐어. 그러면 사회가 있고 해매미가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사회에서 투자하여 내 돈을 벌겠다. 이런 의미가 강하겠죠. 근데 만약에 신금일간이 여기 신금 또 있다. 그러면 이 비견하고 같이 투자하는 어떤 개념이죠. 개수 떴으니까 금생수 금생수 같이 투자하여 뭔가 결과물을 얻는데 내가 많이 얻는 이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죠. 얘가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일단 상관 투자를 먼저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해수가 여기 있다. 그냥 심플하게 지금 해월 하니까 여기 해수가 있다. 해묘 신금일간인데 그럴 때는 해외 투자도 되는 겁니다. 그게 해외에 책을 출간하다 이런 것도 돼요. 신금일간 중에서는 다시 하겠지만 계속 실력을 드러내다. 내가 갈고 닦은 인성이 있을 경우에 갈고 닦은 실력을 드러내다. 내 컨텐츠를 이제 표현하다. 책으로 뭐 그림으로 뭐 등등등. 그러니까 어디하고 연결되냐에 따라서 폭을 크게 쓸 수 있다. 여기서 움직이면 해외로 번역해서 내보내라. 그런 뜻도 돼요. 여기서는 사회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해묘미, 해을미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신금인데.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나만 돈 벌 거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궁성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진짜 잘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간목일간인가 간목만 들어야지. 이건 이제 좋은 자세는 아니죠. 다 한번 들어보시면 전체를 이해하시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을목일간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